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그 내연기관 중에서 V형 8기통 엔진에 대한 변화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BMW가 V형 8기통 엔진을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포르쉐도 완전 전기차로 전환을 선언했다가 V형 8기통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물론 여전히 V형 8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이 고급 모델에 V형 8기통을 탑재하고 있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아스톤 마틴 같은 경우는 V형 12기통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때 W12기통 엔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의 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더 정확히는 친환경 시대를 맞아서 내연기관 엔진이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 대배기량 엔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 이후로 전기차가 확 그냥 그 큰 대세로 등장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배경 엔진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대배경 엔진 탑재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2035년에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판매된 자동차가 만약에 차량이 약 15년이라는 걸 가정했을 경우는 우리는 2050년까지도 내연기관차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걸 하느냐? 환경 때문에 하죠. 기후정을 막기 위해서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 수익성과 맞물리게 되고, 또 각 시장의 정치적인 지정학적 조건이 많이 변하면서 자동차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합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꾸 이제 이런 면에서 저는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더 무서운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목소리가 그렇게 시장에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가 V형 8기통 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한국 시장에서 V형 8기통 엔진을 한국차 회사들이 탑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에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인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 다운사이징이 대세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엔진은 점점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엔진이 무슨 그 발전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도 그 중국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또는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위해서 내연기관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일부 회사 BYD 같은 경우는 열 효율이 46%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르노하고 지리하고 그 합작회사는 그 홀스 파워트리라는 회사를 별도로 세워서 내연기관 엔진 여전히 개발하고 있고, 토요타도 현대도 내연기관 엔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았던 내연기관 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이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BMW는 V8 엔진을 그 유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단순히 성능을 넘어서 감성적인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8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터보 차저가 아닌 자연흡기 엔진의 배기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과거에 이 V8 엔진에 매료돼서 상당히 많이 이에 관련된 시승기를 쓸 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표현을 했었고, 이런 차를 탔을 때 상당히 그런 감성적인 것을 느꼈었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또 물론 더불어서 그 최대 출력이 높기 때문에 주행성이 좋지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차로서의 상징적인 존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V형 8기통 엔진을 제대로 생산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죠. 사운드 말고 가속감도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우리가 자동차에서 느끼는 그 감정, 우리가 흔히 그동안 얘기했던 그 자동차를 하나의 그 이 성으로 표현해서 그 녀석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37%가 하는 응답자가 자기 자동차에 애칭을 부여하고 25%인가는요, 이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에 이 V형 8기통 엔진은 특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큰 차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동차 회사들, V형 8기통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 온 자동차 회사들은 V형 8기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아직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달리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는 4기통으로 전환을 한다고 선언을 했죠. 물론 당장에 되긴 않겠지만은 AMG C63을 비롯해서 여러 대의 모델에 이게 발표한 게 2019년일 겁니다. 4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게 되면 출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만큼 이 고성능으로 달릴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그로 인한重량 증가라든가 복잡한 구조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이게 이제 4기통 엔진일 경우에 V8 엔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살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지죠. 근데 지금은 당장에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지금 환경 문제,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비해서 지금 환경이 좀 느슨해졌죠. 아니, 특히 한국은 이제 잊어먹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메이커마다 전략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도 물론 BMW도 그것이 단정적으로 V8로 모두 한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전동을 하겠다. V8 엔진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해서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4리터 예를 들어서 M5 같은 경우는 V8 엔진인데 전기 모터를 조합하면은 717마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이런 출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하청 압력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이 마니아들이 그 서키트, F1 서키트라 이런 서키트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의 고성능 차를 가지고 가서 주행을 합니다. 즐깁니다. 그 일반적으로 시내에 주행할 때는 그냥 평상적인 승용차로 달리고요. 이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이게 대해서 이해가 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포르쉐도 또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VF8 엔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르쉐 외에도 모든 회사들이 전기차 전략을 좀 미뤘죠. 전기차 중심 전략을 좀 포르쉐도 철회를 했고 V8 엔진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는데 제가 그 포르쉐 V8 엔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013년인가 기억되는데 독일 출장 가서 포르쉐 718 918 스파이더. 그러니까 그 V형 8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하이브리드를 시스템을 그러니까 포르쉐가 하이브리드 가장 먼저 20세기 초에 만들었던 회사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엄청난 고성능을 발휘했고 그것을 직접 성능 시험장은 물론이고 일반 도로에서도 달려본 경험이 있는데 충격적일 정도로 고성능이었고 아 이것이 출시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그대로 출시되지는 않았죠. 대신 지금 V8은 카이엔하고 파라메라에 주로 이제 탑재되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이 파라메라나 이 카이엔은 V형 팔게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으로 말하면 소비자가 그걸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당장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V8을 없애기보다는 V8 엔진하고 V형 팔계통 엔진하고 하이브리드 공존하는 시스템을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기술이 또 발전하고 있고요. 또 V8 엔진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그들의 그 뭐 목적, 뭐 도전 과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이 V8 엔진이 그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게 지금 그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리스크죠. 이 두 사람이 흔들어 버리는 이 세상의 흐름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의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 중구난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좀 약한 편이어서 더 그런 것이 강하게 느껴지죠. 그럼 좀 제 입장에서 어쨌든 안타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라도 그 친환경 또는 그 저배기가스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장 측면에서도 이 V8 엔진은 미국하고 중동이 가장 큰 시장인데, 특히 이제 이 사운드로 인해서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도 여러 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BMW 블로거에서 가져온 그 드리프트 관련 사진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용인 그 에버랜드에서 현대 정의선 회장하고 토요타 akio 토요타 회장이 만나서 이 레이싱 주행을 하면서 엄청난 연기를 내뿜는 이 시범 주행을 했었죠.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그 V8 엔진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진 효율을 개선해야 됩니다. 엔진 효율, 그 열 효율이 보통 이제 42% 정도 보통 돼 있는데 그 중국 회사가 48, 46%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놀려야 된다고 이 닛산도 45%를 목표로 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요.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완벽한 통합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복잡성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량도 해소해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엄격해지는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각 국가의 규제입니다. 규제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규제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만 보더라도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법을 작년에 통과시켜 놓고 지금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고 사람들 욕심이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든가 그 우리나라의 그 최재천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 욕심에 의해서 인류는 지구촌에서 21세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생명체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과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이야기는 V8 엔진이 가서 계속 앞으로도 건재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요가 우선은 져야 할 것이고요. 기술 발전해내는 게 중요할 거고 규제 대응도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되게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가 과거처럼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또 파리 협정에 탈퇴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떤 이끌어갈 이 나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다 그 내 밥그릇 챙기기 그 독자 생존을 하는 그런 길로 가는 세상에 보니까 점점 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후세들에게 그래도 적어도 지구촌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V형 8기통 엔진의 사운드를 원하고 V12기통도 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